STX 조선해양 휴직자 복직이 보류됐습니다. 복직을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사고 터널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창원 터널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합천군에서 간부급 공무원이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해소와 주민 문화 생활을 위해 지자체들이 자동차 극장 등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STX 조선해양 무급 휴직자들의 복직이 회사의 경영 악화 이유로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복직을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사측이 2년 전 합의를 무시했다며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STX 조선해양 진해조선소 앞입니다.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무급 휴직자 복직과 구조조정 중단을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지난 2018년 STX 조선해양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500여 명의 직원들이 2년간 소남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1일 모든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날이었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측이 무급휴직 종료 불가를 노조 측에 통보하면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2년간 무급 순환휴직을 종료하고 복귀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노사 간의 MOU 협약을 무시하고 또다시 무급휴직을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날 규탄 대회에서 STX 조선해양노조는 복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무급 휴직자의 복직이 어려울 경우 유급 휴가 등 다른 방안을 제시하라고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STX 조선해양 노동자를 돕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던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은 모습을 봐왔던 위원장으로서는 또다시 서름과 분노를 어떻게 조직해야 될지 동조름들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STX 조선해양 사측은 코로나19로 수주가 감소하고 내년 1분기 이후로는 남은 물량이 바닥나는 만큼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무급 휴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2년 만에 복직이 미뤄진 STX 조선해양.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2일 대규모 거리 행진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2017년 창원 터널에서 차량 충돌과 화재로 3명이 목숨을 잃었던 끔찍한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차량 결함 문제도 있었지만 터널의 구조적 문제도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좀 나아졌을까요?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름통을 실은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폭발합니다. 화물차가 창원 터널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돼 벌어진 참사는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차량 브레이크 고장. 하지만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도 컸습니다. 터널 안 과속이나 화물차 과적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창원 터널은 사고 터널이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창원시는 체질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터널 안에 100m 간격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해 총 70대의 CCTV가 터널 상황을 감시합니다. 과속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구간 단속을 시작했고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에서 70km로 낮춰졌습니다. 구간 단속 시행 전후를 비교해보니 터널 내 사고는 30%가량 줄었습니다.
카메라도 생겨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되니까 굉장히 운전하기 편해졌고요. 앞에 사고 났을 때는 굉장히 창원 들어갈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차가 작은데도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편하게. 사고 구간 근처에는 긴급 제동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경우 차량이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돕는 약 10도 경사의 시설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신속히 우회할 수 있는 도로도 더 뚫었습니다. 경남 도천 방향 하부도로가 1차선 추가됐고 창원터널에서 불모산 터널로 바로 연결되는 우회도로도 마련됐습니다. 17개 안전 조치를 취했고 예산은 약 81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최첨단 공학적 시설을 도입해서.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았습니다. 창원터널의 적정 통행량은 하루 4만 대. 하지만 현재 하루 평균 통행량은 8만 5천여 대에 이릅니다. 몰리는 차량을 분산시켜 대형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비음산 터널을 개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차량 10대 중 2대는 화물 차량으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화물차 과적 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합천군에서 간부급 공무원이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 직원을 향한 인신 공격성 발언은 물론이고 반말로 폭언을 했다는 건데요. 해당 공무원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천군 합천읍에 위치한 합천군 보건소. 최근 이곳에서 보건소장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합천군 지부는 피해 사례를 취합한 결과 보건소장이 공식석상에서 특정 직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인사이동을 거론하며 괴롭히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업체의 보건소 개보수 일감을 몰아주려 했고 보건소장의 배우자가 나서 직원들에게 반말과 욕설, 협박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합천군에 해당 공무원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수의 계약을 자기 동생과 계약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불법적인 거고 갑질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솔직하게 제발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 공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해당 보건소장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원들이 거짓 진술로 오히려 자신을 음해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막말 의혹을 받고 있는 보건소장의 배우자도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노조의 이번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성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거는 일방적인 모함이라고 생각하고 경찰 조사에서 꼭 밝히겠습니다. 제 동생한테 또 체면도 있고 또 저희 분들 체면도 있으니까 우리 직원한테 그래도 내 체면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합천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정확한 사태를 파악한 뒤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됐지만 영화나 실내 체육시설 등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는 아직 불안한데요. 계속된 집안 생활로 인한 우울감,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지자체들이 자동차 극장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주영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안 입곡 국립공원의 운동장. 해질녘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운동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이미 차들로 북적입니다. 평소 운동장으로 사용되던 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하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자 차 안은 나만의 영화관으로 변신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진짜 오래됐거든요.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애들이 안 그래도 보고 싶다 했던 영화여서 저 너무 좋고 금요일에 또 이렇게 나와서 좋습니다. 네.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가 영화 좋아하는데 극장에도 못 가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왔는데 영화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한 공간이지만 각자의 차 안에서 영화를 즐기면서 직접적인 접촉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함안군은 코로나19 여파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자동차 극장, 일명 드라이브인 야외 영화 상영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열린 영화 상영회에서 수용 가능한 차량 수는 모두 100여 대. SNS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됐는데 시작한 지 이틀도 안 돼 예약이 완료되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간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활력과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안군은 이번 영화 상영에 대한 관람객들의 반응을 살핀 후 추가 상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스타필드 창원점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창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신세계가 제출한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조건부 가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제시된 조건은 평산로와 스타필드 주 출입 구간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내부 주차장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 보완 등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초 신세계가 낸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부결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가 이를 코로나19로 2월 26일부터 시행된 도내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도내 2,500여 곳의 어린이집은 시군별로 개원 시기를 정해 문을 열게 됐습니다. 어린이집은 개원하더라도 하루 2차례 이상 발열 검사를 하고 방역 지침은 물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쉬도록 하는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6월 말까지 야간 자율학습이 전면 금지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고등학교 1, 2학년의 야간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했으며 3학년은 희망자만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학교의 휴일 등교는 금지하고 기숙사 입실은 3학년과 원거리 학생만 허용했습니다. 창원시가 21대 국회 개원에 따라 창원 특례시 추진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창원시는 1일 브리핑을 통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창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재상정과 처리를 위해 역량을 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인과 언론 105만 시민이 함께해 올해는 창원 특례시 실현의 원년을 달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창원 특례시 추진은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소위에서 최종 상정이 무산되면서 폐기됐습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삼양식품이 입주합니다. 지난해 경남도 밀양시와 함께 투자 협약을 체결한 삼양식품은 지난주 공장 설립을 위한 분양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삼양식품은 1,300억 원을 투자해 올해 11월 공사에 착공한 뒤 내후년인 2022년 3월까지 공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150여 명가량의 직원이 채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노 산단 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밀양시는 중견기업 입주가 확정되면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입주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국 50여 개의 지자체가 참여한 이번 공모 사업은 거제와 사천 등 10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돼 스마트 솔루션 구축 비용 6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거제시는 확보한 예산을 포로 수용소 유적 공원 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관광 안내 시스템 구축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창원지법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62살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피해자가 운영하는 창원 성산구의 식당에서 외상값이라며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던지고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20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A씨는 음식값 7만 5천 원을 내지 않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안군 보건소장 등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함안군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 중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보건소장 A씨, 담당계장 B씨 등 모두 4명에게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응시한 C씨가 해외여행을 떠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주변 평판 등의 이유로 합격시키고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한 바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마늘, 양파 수확이 시작된 가운데 창녕군은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필요한 인력은 약 13만 명으로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요 인력이었지만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창녕군은 영농 작업반 인원을 늘리고 인근 도시와 연계한 인력 모집, 농가별 작업 일정 조정 등 인력 수급에 집중합니다. 또 농촌희망 일자리 지원센터와 함께 농촌 인력을 무료로 소개해주고 교통비나 숙박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일부터 연안 해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무상 대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구명조끼가 필요한 낚시객과 물놀이객은 인근 해경파출소를 방문하면 구명조끼를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 3년 동안 창원 연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26명이 숨졌으며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가 통합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합니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시정 발전과 화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거나 각종 재난에서 공적이 있는 시민 등을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시민추천 포상제를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시민은 7월 1일 제10회 창원의 시민의 날 행사에서 포상을 수여합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28도까지 치솟으며 덥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도 18도 안팎을 보여 전반적으로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해상도 비 소식은 없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이는 곳도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높아 낮에 냉방을 살짝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만큼 오랜 노출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